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디빌더 본캐 영상 3탄 가슴 피고 다니면 허리에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1탄은 일반인들이 러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좀 억울했어요. 코어 운동이나 부수적인 운동을 잘 하면은 저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러닝 영상 찍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제 의견이고, 저 같은 이제 고릴라 같은 애들의 확증 편향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제 예상과 같게 엄청난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 영상, 제 본캐 영상들로 인해서 좋은 의미를 가져가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주말에는 가끔 이제 본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실제로 본캐 영상 2탄, 이제 운동할 때 스트랩이나 벨트 쓰면 안 되는 이유에는 좋은 댓글과 좋은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오늘은 좀 짧게 끝낼 거예요. 엄청 기초적인 건데, 일단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한 아이의 부모거나 내가 가장이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디렉션을 해줄 수 있는 위치다, 그러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그거예요. 야, 가슴 좀 피고 다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저희 큰 누나가 어깨가 많이 말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슴 좀 피고 다녀 했는데, 그렇게 한 20년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펴졌을까요? 안 펴져요. 예. 근데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인위적으로 가슴을 피려고 하면은 오히려 허리에 안 좋아진다는, 오늘 그런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가슴 피고 다니면 왜 허리 안 좋냐? 나는 요가를 하거나 PT를 받거나 이럴 때 가슴을 피라고 배웠는데 왜 허리에 안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어깨가 말린 사람들은 이게 발이라고 치면은 발도 이렇게 구부정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PT를 받고 체형이 좋아지면은 발이 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러닝 이야기 할 때도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반인들은 다 어깨가 말려 있잖아요. 솔직히 주변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체형이 좋거나 좀 저 사람 체형 좋다,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보셨나요, 예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피겨스케이팅 전공한 사람 있나요? 피겨스케이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아사다 마오보다 김연아가 잘 탄다, 저 금메달이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체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좋고 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이렇게 짜부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발이랑 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구나무를 서서 이렇게 팔이 지지가 돼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건데, 만약에 주먹을 쥔 상태로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손바닥이 잘 펴지지 못해서 지면에 대한 반발력을 못 받아주기 때문에 힘이 골고루 전달 안 되고 팔꿈치나 어깨가 다 망가지겠죠. 그런 관점 때문에 좀 보강 운동이나 균형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고 일반인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신경 쓰시면서 이제 러닝을 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이제 그런 각 동네마다 이제 무슨 천, 중랑천, 월계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봐도 운동 한 3달 만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스트레칭 좀 하고 러닝을 이제 엄청 과격하게 해요. 근데 제가 헬스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게, 인바디에서 표준 체지방률 있죠. 이제 그거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표준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경도 비만이거나 다 비만이에요. 제가 회원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10명이 인바디를 재러 오면은 8명이 비만이고 1명이 표준이고 1명이 경도 비만이에요. 그래서 다 비만인 상태로 내가 안 그래도 하중이 많이 실리는 사람인데 어깨가 말려서 발은 거의 다 짜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닝을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본캐 영상, 또 다른 영상 때 고도비만인 사람들 다이어트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찍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담을 좀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그냥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는 방식이나 제 이야기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분간은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런 것도 뺄 거고 편집도 할 건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촬영을 할게요. 일단은 이 발에 대한 인지는 좀 시켜드린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은 가슴 피고 다니면 왜 허리가 안 좋냐, 일단 예외가 있어요. 일단 그 단어 자체는 결론적인 정답이고, 예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가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수련 자세에서 호흡하면서
그런 호흡에 대한 인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련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자세를 잡아보면은 내가 숨쉬기도 편하고 그냥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그 앉은 가부좌 자세가 훨씬 편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내가 지금 전문적으로 누군가한테 요가나 필라테스나, 요가도 사실 그룹 수업으로는 크게 다이나믹하게 전 좋아지기 힘들다고 봐요. 요가 PT나 필라테스 PT나 아니면 좀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실 요즘 트레이너 쌤들 중에 체형에 대해서 공부 안 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PT도 포함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거에 관련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 가슴은 이런 근육들의 협응으로 펴지는 거구나가 인지되신 분들은 그런 연습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반 분들 있죠. 일반 분들은 내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근데 저희가 사람이 이게 인간의 종특인데, 저는 좀 그런 걸 싫어해요. 근데 인간의 종특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체형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나랑 친하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거에 지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뭐 넌 피부가 어떻냐, 너는 뭐가 어떻냐, 이런 걸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싫어하는 만큼 저는 제 직업적으로 누군가한테 체형을 잡아주려고 이런 코멘트를 해주지 않는 이상 절대 뭐 뚱뚱해서 이렇다, 뭐 피부가 안 좋아서 이렇다, 이런 선입견도 안 가지려고 하고 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핵심은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미 허리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시한폭탄들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 오히려 허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허리가 다치는 기전은 사실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체형이 잘못됐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 허리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체형이 안 좋은 건 그냥 기본값,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절대 잘못이 아니고 사회가, 세상이 우리한테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좌식 생활이 편하고 그냥 이렇게 체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란 직업도 선택한 이유가 이거는 전문성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체형이 안 좋은 건 기본값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특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딱 보고 너 가슴 좀 피고 다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막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어떻죠? 가슴 다 펴졌거든요. 거의 체형도 좋고,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인보다 가슴도 많이 펴지고 체형도 좋고 근육도 많아서 체형도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저도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읽을까요? 두 번째예요. 근데 누구나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 이런 인위적인 자세보다는 그냥 내가 힘 빼고 릴렉스하고 어깨가 말리고 이런 편한 자세가 편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좀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친해졌는데 내가 몰입하고 있어. 막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거북목이에요. 무조건. 옆에서 보면 무조건 거북목일 건데, 그럼 친한 동료가 뭐라 그러죠? 와서 야, 너 거북목 진짜 심해. 야, 가슴 좀 피고 이래. 이러죠. 근데 우리가 이미 몰입할 때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거는 저 같은 트레이너 쌤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정상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세에서 인위적으로 가슴을 피면은 왜 안 되냐?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왜 아까 본인들이 이런 체형에 대한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1대1 레슨을 받지 않는 이상 가슴을 피거나 인위적인 자세를 뭐 러닝할 때 내가 어디에 힘을 주고 뭐 가슴을 피고 이런 게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체형이 고착화된 성인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근육의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이미 평상시 자세에서 어깨가 말려 있고 팔도 돌아가 있고 그런 게 좀 편해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 몸의 근육들이랑 신경은 의지랑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 이렇게 자석의 N극과 S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체형이 안 좋다는 게 인지되는 순간 이러면 안 돼. 가슴 펴야지, 신경 써야지, 뭐 턱 당겨야지,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뭐 정형외과에서도 거북목 심한 사람들 라딩이라고 뭐 이렇게 턱을 당기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은 정말 신기하고 모든 근육들이 근막이라는 것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하나가 변형이 이루어졌으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이 다쳤는데 뭐 예를 들어 손가락이 다쳐서 한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결국 1년, 2년, 3년, 4년 이 체형에 대해서, 이 패턴에 대해서 이게 파생되면서 결국
다리까지 이 패턴이 파생이 돼요. 이거를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칠 때 인간의 몸에 대한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냥 이제 저기 사막에서 한 이만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게 저희는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바람을 타고 시간을 거스르고 토네이도로 발전한다. 이게 이제 나비 효과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일이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 근데 사실 사람의 몸에는 정말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 나비가 한 100만 마리 정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런 토네이도들,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일자목이거나 목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나비의 날갯짓, 내가 어렸을 때 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정확히 몰라요. 이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언제 어디서 그 나비의 날갯짓들이 시간과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고 나서 토네이도가 돼서 이미 여러분들 몸들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깨가 말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뭐 신경이 더 예민한 사람들은 더 빨리 통증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구나 다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디폴트 값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이 체형이 안 좋은 이유는. 그래서 허리 또는 목, 무릎에 무조건적으로 그 나비 효과가 올 수밖에 없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나실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어깨 좀 말려있는데 살만한데? 안 아픈데 너 왜 나한테 그런 부정편향을 심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 포함해서 누구나 인간의 몸에는 체형적으로, 그 다음 그런 뭐 우리가 흔히 심각하게 여기는 무릎 통증, 뭐 허리 통증, 목 디스크 통증 이런 거는 그냥 시한폭탄처럼 다 갖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본캐 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위험성을 좀 각인시켜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함이 가장 커요. 그럼 이 정도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미 지금 내 몸에서 거북목이 심해 보이는 자세나 가슴이 말리는 자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는, 우리 부모도 모르고 제 자신도 모르는 그 나비 효과의 조그만한 날갯짓 때문에 그게 토네이도가 돼서 제 몸에 결론적으로 지금 나타나서 보여지는 1차원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1차원적인 현상이 제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차원적인 현상이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누적돼서 쌓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한순간에 이렇게 가슴 피고 다녀야지를 인지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펴질까요? 일단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슴이 안 펴진다는 거에 회의감을 느껴서 더 인위적으로 많이 필려고 하면은 갈비뼈가 튀어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슴을 필 수 있냐, 가슴을 피고 다녀도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갈비뼈에 한번 손 대보세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내가 가슴을 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심상화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명상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머릿속으로 내 이 배가 이렇게 화이시처럼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몸이 세워지시는 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펴져도 갈비뼈가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슴을 누가 나 거북목이래. 그래서 가슴을 피고 다녔는데 본인 딱 갈비뼈가 만져봤는데 뭔가 흉통이 빵빵하니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럼 무조건 허리가 꺾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사람 몸의 척추는 7시, 12시, 5시. 저희가 밥 먹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경추라는 목뼈는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라는 뼈는 이렇게 S자 만곡을 띄면서 12개, 다시 요추는 5개의 뼈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흉추가 왜 12개를 신이 주셨나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흉추에 12개의 뼈를 주신 이유는 흉추에 자유도를 많이 준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저희가 자유라는 게 뭐죠?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알 텐데, 자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럼 뭐는 좋고 뭐는 안 좋죠? 일단 자유로워. 내가 부모님이 시키는 거 안 해도 되고 너무 자유롭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뭐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근데 척추에서 그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애가 이 12개짜리 흉추예요. 흉추는 12개인 만큼 위아래 경추나 요추에 대한 파생력도 강하고 자유도도 강해요. 하지만 얘를 방치해 놓는 순간 이거에 대한 책임도 몸에 강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어깨 말려서 주변에서 자꾸 가슴 피고 다녀라 이러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실 수 있거든요. 일단 답은 두 가지.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걱정하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절대로 가슴 피고 다녀라 라는 말을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주변에 이런 말 하고 계신다면은 당장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제가 시한폭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오기 시작했다. 아마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시거나 어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한테 전문적인 레슨을 받으면서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걸 전 추천을 해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야 결국 레슨 받으라는 소리 아니야? 레슨 받으셔야 돼요. 사실 저희가 전문가한테 이런 걸 받고 배우셔야지만 본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필연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수학을 잘해지고 싶어. 그럼 수학 과외 배우고 수학 학원 다니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학원에 다니시면 돼요. 하지만 학원 선생님들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본인들도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이거에 대한 게 좀 고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원을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학원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수학을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지는 원리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한테 그냥 운동 이렇게 해서 해 라고 외우는 선생님이 아니라 운동의 원리나 이런 디테일한 몸의 기전을 알려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잘 배우시면은 본인의 삶이 행복해질 거고 체형이 좋아지면은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생각해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좀 예민해 보이시죠? 하지만 체형이 좋은 사람들 보면 어떻죠? 인상도 좋아 보이고 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세상을 좀 내가 세상이 밉다.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본인 체형을 돌아볼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